그는 수입차를 급하게 몰며 회의와 이익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다 철로에 멈춰 서서 깔릴 뻔했을 때 정체불명의 아이의 끈질긴 외침에 의해 구해졌다. 작은 소녀는 가방에 빵 하나만 들고 있었지만 조용한 용기로 그를 구했다. 이 아름다운 극복과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강민호는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눈을 떴다. 서울 강남 최고급 펜트하우스의 우아한 침묵 속에서 반짝이는 흰 벽과 고층 건물들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창문들로 둘러싸인 채로 아침은 지루해 보였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은 불을 뿜어냈다. 핸드폰에 쌓인 수많은 미확인 메시지를 보며 약간의 짜증이 느껴졌다. 완벽함을 위해 훈련된 직원들이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이탈리아산 맞춤 정장을 입으면서 그는 이미 보고서를 검토하고 수십억 원의 송금을 확인하고 있었다. 일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시간을 낼 여유가 없었다.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생각에는 자리가 없었다. 정비서, 오늘 일정은? 민호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기시에 SK그룹 임원들과의 미팅, 11시에 투자자 컨퍼런스 콜, 오후에는 신규 인수건에 대한 검토 회의가 있습니다. 정 비서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차 준비됐나? 태양이 완전히 뜨기 전에 집을 나섰다. 그는 자신의 고급 스포츠카를 직접 운전했다. 기계라 할지라도 통제력을 느끼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엔진은 부드럽게 으르렁거렸고 그는 신호등, 사람들, 길가에 줄지어 있는 작은 카페들을 무시한 채 대로를 달렸다. 모든 것이 그보다 작아 보였고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의 인생은 냉정한 결정의 연속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은 하찮았다. 운전하는 동안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다. 디지털 화면에는 이사회 의장의 이름이 뜨고 있었다. 서둘러 전화를 받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예상만큼 유쾌하지 않았다. 민호 사장, 주가가 또 떨어졌네. 이번 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칠 것 같아. 더 많은 결과가 필요해. 더 많은 확장, 더 많은 중소기업 인수. 우리 회사는 성장해야 해, 알겠나? 각 문장은 그의 자존심을 찌르는 것 같았다. 심장이 빨라졌다. 그의 마음은 가능한 해결책, 감원, 합병, 전략적 구조조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 앞에서 실패할 가능성보다 그를 더 동요시키는 것은 없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서울 외곽의 낙후된 지역을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에 들어섰다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임원들 모두 해고해. 필요 없어. 그리고 부평 공장도 폐쇄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중국에 새 공장을 세우는 게 낫겠어. 민호는 전화기에 대고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민호 사장님, 부평 공장에는 4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내가 그들의 인생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다음 주까지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전화를 끊고 민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차는 이제 낯선 동네를 지나고 있었다. 작고 낡은 건물들, 녹슨 간판들, 보수가 필요한 도로들, 평소라면 절대 오지 않았을 곳이었다. 길 위에 움푹 패인 곳을 보지 못하고 차가 크게 흔들렸다. 젠장, 이런 동네는 그가 중얼거렸다. 민호는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은 여전히 이사회 의장과의 대화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들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비서, 재무팀에게 부평 공장 폐쇄에 대한 비용 분석을 준비하라고 해. 통화하는 동안 그는 길가에 있는 오래된 철도 건널목으로 차를 몰았다. 그는 주변 환경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고급 자동차는 녹슨 철로 위에 멈춰 섰고 그는 계속해서 전화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법무팀에게 말해 해고 시 최소한의 보상으로 진행하도록.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필요한 건 이익이야. 더 많은 이익. 민호는 철로 위에 차가 멈춰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다음 분기 실적, 주가 그리고 이사회의 기대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순간 한 작은 소녀가 길 건너편에서 그를 보았다. 박소율이라는 이름의 10살 소녀였다. 그녀는 낡은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 안에는 가족과 나눠 먹을 빵 한 조각이 있었다. 소율은 원래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철로 위에 멈춰선 고급차가 보였다. 그리고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의 소리도 들렸다. 소율은 잠시 집으로 곧장 달려가는 것을 생각했다.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움직였다. 차로 달려가 소리치고 손짓하며 철로와 멀리서 다가오는 금속 괴물 같은 기차를 가리켰다. 민호는 처음에 그녀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주식 계약 합병 수십억에 대해 논쟁하느라 너무 바빴다. 마침내 창문 밖에 소녀를 알아챘을 때 그의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그때 날카로운 기적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기차가 이미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떨어뜨리고 주위를 둘러보고 강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 기관차가 무겁고 빠른 몸체로 공간을 가르기 직전에 차를 빼냈다. 땅이 흔들렸다. 기차의 뜨거운 바람이 소녀를 강타하며 그녀의 가는 머리카락을 흔들고 주변에 먼지를 일으켰다. 그녀는 여러 번 눈을 깜박였지만 차가 안전하게 철로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차 안에서 민호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는 안전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감사함이 아닌 오직 충격만 느꼈다.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보기로 결정했을 때도 여전히 핸들을 꽉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빵 봉지를 들고 있는 그 작고 연약한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분노나 요구의 표정 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마치 당연하고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라는 듯한 깊은 평온함만 있었다. 민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첫 본능은 계속 운전하고 전화기로 돌아가 중단된 통화를 재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불편함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거기에는 그가 인식하지 못하는 감각, 부끄러움을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천천히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그녀에게 가까이 가져갔으며 창문을 내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가까이서 그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은 크고 어둡고 바닥 없는 우물처럼 깊었다. 그 안에는 두려움도 숭배도 없었다. 오직 생명만이 있었다. 그녀는 수입 자동차나 스위스 시계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몇 초의 가치를 이해했다. 그녀는 살아있음의 가치를 이해했다. 민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잠시 동안 그는 돈을 제공하는 것을 생각했다. 지갑에서 고액권을 꺼내 창문으로 건네주면 그 불편한 감정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을 지갑으로 옮기기도 전에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고개를 가로저었고 빵 봉지를 안은 채 돌아서서 떠났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 소녀가 회색 집들 사이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앞을 보며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심장이 다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민호는 그날 더 이상 일할 수 없었다. 회의를 취소하고 약속을 미루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휴대폰을 껐다. 그는 목적 없이 길을 따라 운전하다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난한 동네에 도착했다. 그 동네는 구로구의 오래된 지역이었다. 한때는 공장 노동자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경제 침체로 고통받고 있었다. 사람들은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고 거리는 수십 년간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소녀에 대해 물어보았고 마침내 그녀가 사는 곳을 찾아냈다. 마당에 흙바닥이 있고 바람에 날리는 색색의 옷들이 걸린 즉흥적인 빨랫줄이 있는 작은 시멘트 블록집을 보았다. 거리에 멀리 서서 관찰하면서 그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인생 전체는 명확한 거래로 이루어져 왔다.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받는 것. 하지만 여기서는 받을 것이 없었고 단지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만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소녀가 나왔다. 그녀는 물통을 들고 있었고 길 건너편에 있는 공용수도로 향했다. 그녀의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뒤따라 나왔다. 여성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존심이 있어 보였다. 그녀는 낡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손은 거칠어 보였다. 민호는 아마도 청소부나 공장 노동자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는 그가
일상적으로 무시하던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민호는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한 것에 놀랐다. 이전에는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도시의 배경, 그의 비즈니스 제국을 돌아가게 하는 익명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했다. 꿈, 투쟁, 기쁨, 고통이 있는 실제 사람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정 비서였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회의에 안 오셔서 다들 걱정하고 있어요.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나 괜찮아. 오늘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모든 일정을 내일로 미루어. 하지만 사장님, SK그룹의 이사들이 기다리고 있고 투자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해.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부평 공장 폐쇄건 잊어버려. 우리는 그 공장을 폐쇄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고 민호는 다시 소녀의 집을 바라보았다. 그녀와 어머니는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차로 돌아갔지만 출발하지 않았다. 그는 이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까지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 민호는 사무실로 돌아갔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엘리베이터에서 청소부와 대화를 나눴으며 심지어 비서에게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정 비서는 놀랐지만 민호가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진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뻤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은 부평 공장 폐쇄에 대한 계획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호가 들어오자 그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사장님, 이 계획을 통해 연간 약 50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새 공장을 세우면 인건비가 잘 10% 절감될 것이고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말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부평 공장을 폐쇄하는 대신 확장하고 현대화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할 것이고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사장님, 재무이사가 마침내 말했다. 그건 비용이 많이 들 것입니다. 주주들에게는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민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한국 노동자들을 더 존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우리 회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들을 더 잘 대우할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호는 사무실로 돌아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전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생각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혼자 이루었다고 믿었는지. 하지만 현실은 그가 수천 명의 노동자들, 청소부들, 경비원들, 비서들, 그리고 그가 거의 눈길도 주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의 노동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작은 소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았고 행동했을 뿐이다. 민호는 그날 저녁 다시 그 동네로 갔다. 이번에는 그는 여러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필요꿈 투쟁에 대해 물었다. 그는 마치 연구원처럼 메모를 했고 때로는 그저 경청했다. 이웃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그의 진정성을 느끼고 점차 마음을 열었다. 노인 한 명이 그에게 말했다. 이 동네에는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이 없어요. 방과 후에 아이들은 그저 거리를 배회하거나 위험한 폐 건물에서 놀아요. 다른 여성은 덧붙였다. 의료 서비스도 문제예요. 가장 가까운 제대로 된 병원은 버스로 40분 거리에 있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민호는 모든 것을 필기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이 그의 몸을 적시는 동안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목적을 느꼈다. 투자자들을 기쁘게 하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닌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에 대한 목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법무팀을 소집했다.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구로구의 가난한 지역을 위한 지역사회발전재단입니다. 자금은 제 개인 계좌에서 나갈 것입니다. 이름이나 로고는 없어야 합니다. 완전히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팀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민호가 원하는 것은 항상 이루어졌다. 이틀 후 민호는 소유를 다시 보았다. 그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고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자제했다. 대신 그는 거리 건너편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친구들과 웃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가벼움이 있었다. 민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대형 건설 회사의 CEO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들은 오랜 비즈니스 파트너였다. 김 사장,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 민호가 말했다. 구로구에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짓고 싶어. 최고급 시설을 갖춘 의료센터, 도서관, 놀이터, 직업훈련센터가 포함된. 물론이죠, 민호 씨. 언제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 민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이야. 내 이름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야 해왔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곳에 투자하시나요? 부동산 가치가 높지 않은데. 민호는 잠시 침묵했다. 때로는 돈이 전부가 아니야, 김 사장. 전화를 끊고 민호는 거실 창문으로 나가 서울의 불빛이 빛나는 전망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의 고급 펜트하우스가 너무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다. 모든 디자이너 가구와 예술 작품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가정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저 그가 잠을 자고 일을 하는 공간일 뿐이었다. 처음으로 민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친구도 없고 가족과는 소원해졌으며 누구와도 진정한 연결을 맺지 못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결심했다. 지금부터 그는 다르게 살 것이다. 그 작은 소녀가 자신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그는 그녀의 지역사회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영혼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다. 구로구의 작은 동네에 큰 건설 트럭들이 나타났다. 노동자들은 오래된 폐건물을 허물기 시작했고 건축가들은 계획을 검토했다. 지역 주민들은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이런 일은 그들의 동네에서 일어난 적이 없었다. 누가 이걸 짓는 거죠? 한 노인이 건설 현장 책임자에게 물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책임자가 대답했다. 익명의 기부자입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 프로젝트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대기업의 홍보 전략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했다. 소율의 어머니인 박미영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건설 현장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다. 간판에는 구로 커뮤니티 센터 건설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이 센터가 무료 의료 서비스, 방과 후 프로그램, 직업훈련,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미영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3년 전 공장 사고로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는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힘겹게 살아왔다. 그녀는 2개의 일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는 사무실 청소부로, 저녁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월세를 내기에는 빠듯했다. 이런 커뮤니티 센터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소율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새로운 놀이터를 짓는다고 했어요. 소율이 흥분해서 말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걸 짓는데 누군가가 우리 동네를 돕고 있나 봐. 누구예요? 아무도 모른대. 익명의 천사라고 해야겠다. 소율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엄마, 천사들은 정말 있어요? 미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그렇게 믿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날 밤 민호는 새로운 습관을 들였다. 그는 구로구를 드라이브하며 건설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항상 거리를 두고 지켜봤지만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채워졌다. 이건 그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만족감이었다. 대형 인수나 성공적인 IPO 후에 느끼는 승리감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것은 더 따뜻하고 더 진실되고 더 의미 있는 무언가였다. 사무실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민호는 더 이상 차갑고 계산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으며 심지어 그들의 가족 이야기에도 관심을 보였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일종의 속임수나 새로운 경영 전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이 변화가 진실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정 비서는 이 변화에 가장 놀랐다. 10년 동안 민호를 위해 일하면서 그녀는 그가 웃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일에만 집중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고 그녀의 아들 대학 입시 준비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느 날 그녀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한 번도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어. 정 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봤어? 네? 우리 회사는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직원들을 위한 더 나은 혜택,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 환경 이니셔티브. 정 비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제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구로구에서는 건설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는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새로운 놀이터는 거의 완성되었다. 이 모든 것은 민호의 지시에 따라 최고 품질의 자재와 디자인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민호는 완성된 놀이터를 보기 위해 구로구를 방문했다. 그는 평소처럼 고급 차를 몰았지만 이번에는 멀리 주차하고 걸어서 이동했다. 그는 모자와 평범한 옷을 입어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다. 그가 놀이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아이들이 새 그네와 미끄럼틀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채웠다. 민호는 벤치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그때 그는 소유를 보았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은 맑고 순수했다. 민호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갑자기 한 노인이 그의 옆에 앉았다. 아름다운 광경이죠. 노인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이 모든 것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동네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민호는 침을 삼켰다. 모르겠습니다. 좋은 사람인 것 같네요. 노인은 웃었다. 천사죠. 우리 모두는 그를 구로의 천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민호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천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인생에서 처음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노인이 계속했다. 당신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호는 불안해졌다.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차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노인이 손가락으로 멀리 주차된 민호의 고급차를 가리켰다. 이 동네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죠. 민호는 당황했다. 아, 네. 저는 사업차 이 근처에 왔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세요? 저는 투자자입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다. 그렇군요. 혹시 우리 동네에 투자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여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어요. 민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이미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들의 대화는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에 중단되었다. 그네에서 놀던 한 아이가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이었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흘렀다. 부모가 없는 것 같았고 다른 아이들은 무서워서 물러났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달려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상처를 살폈다. 괜찮아. 많이 다치지 않았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잠깐만 참아. 내가 도와줄게. 그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을 꺼내 상처를 닦아주었다. 그때 소율이 다가왔다. 오빠,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다친 아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친구 동현이에요. 소율이 민호에게 설명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민호는 소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안도감과 실망감이 뒤섞였다. 천천히 일어나 볼까? 민호가 동현에게 말했다. 그는 아이를 도와 일으켰다. 이제 괜찮니? 동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소율은 민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민호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길 원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그의 익명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마 착각인 것 같아 그가 대답했다. 나는 이 동네에 자주 오지 않거든. 아, 소율이 말했다. 그래도 친절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동네에는 요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요. 새 놀이터도 생기고 센터도 짓고 있어요. 천사가 도와주고 있대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정말? 어떤 천사인데?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엄마는 가끔 우리 주위에 천사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그들은 우리를 돕고 있대요. 민호는 무릎을 꿇고 소율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크고 어둡고 깊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순수함이 담겨 있었다. 내 엄마 말이 맞는 것 같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천사가 필요해. 소율은 밝게 웃었다. 네,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민호는 놀랐다. 너도 누군가의 천사였니?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전에요. 기차 선로에 차가 멈춰 있었어요. 운전하는 아저씨는 전화에 너무 집중해서 기차가 오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쳐서 알려줬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 넌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가 말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소율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순간 민호는 이 작은 소녀에게서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다. 그녀의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지혜, 그녀의 순수한 친절함, 그녀의 무조건적인 동정심.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가치들이었다. 민호는 다음 날 오전 회의에서 집중하기 어려웠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소율과의 만남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순수함, 그녀의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가 자신을 구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단지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었다. 그 단순함이 그를 감동시켰다. 민호, 사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사회 의장이 물었다. 민호는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강민호가 회의 중에 집중하지 않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중국 진출 전략에 대해 논의 중이었습니다. 의장이 약간 짜증난 목소리로 설명했다. 김 이사는 공격적인 확장을 제안했고 이 이사는 더 신중한 접근을 선호합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그는 주저없이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했을 것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성장. 그것이 항상 그의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다르게 생각했다. 신중한 접근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다. 빠른 확장은 종종 지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책임감 있게 성장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원들은 다시 한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강민호가 아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사회 의장인 박준호가 민호를 따로 불렀다. 민호,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가 물었다. 요즘 너 많이 달라졌어. 민호는 창 밖을 바라보았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준호, 그 물론이지. 하지만 이런 급격한 변화는 주주들이 걱정하기 시작했어. 네가 회사에 여전히 헌신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회사에 그 어느 때보다 헌신하고 있어. 다만 다른 방식으로. 우리는 단지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계가 아니야. 우리는 사회에 책임이 있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민호, 우리는 자선단체가 아니야. 우리는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 왜 둘 다 할 수 없지? 민호가 반문했다. 왜 이익을 내면서 동시에 선한 일을 할 수 없지?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와 논쟁하지 않을게. 하지만 조심해. 이 사회는 너의 이런 새로운 깨달음을 그리 오래 참지 않을 거야. 민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이 원한다면 나를 해고할 수 있어.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거야. 준호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호? 민호는 순간 소율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미소 지었다.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얻었을 뿐이야.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민호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정 비서, 회사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금 프로그램이요? 네, 저소득층 가정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요. 특히 구로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요. 정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좋은 생각이세요. 교육부와 연락해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리고 정 비서, 민호가 덧붙였다. 소율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구로구에 살고 있고 아마도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될 거예요. 어머니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알아봐야 할까요? 그냥 그 가족이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민호는 다시 구로구로 갔다. 이번에는 그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더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평범한 차를 렌트했고 캐주얼한 옷차림을 했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공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건물의 구조가 분명히 보였고 내부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름다운 건물이 될 것 같군요. 지나가던 노인이 말했다. 그것은 민호가 놀이터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네, 정말 그렇네요. 민호가 대답했다. 오늘도 사업자 이 근처에 오셨나요?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민호는 웃었다. 네, 뭐 그런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 동네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자주 오시네요. 네, 이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가난하고 초라하지만 이곳에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돌봐요. 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웃을 거의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만의 고립된 세계에 살고 있었다. 사실 노인이 계속했다. 내일 우리 동네 축제가 있어요. 작은 행사지만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고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이에요. 와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호는 놀랐다. 저를 초대하시는 건가요? 물론이죠. 모두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라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꼭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다. 그의 넓은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차갑고 비어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그는 이 전망과 자신의 부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지금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정 비서였다. 사장님 박소율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민호는 바로 앉았다. 말해봐요. 박소율 10세, 구로초등학교 4학년 학생입니다. 어머니 박미영은 청소부와 식당 서빙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공장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남동생 박준호 7세도 있습니다. 가족은 구로구의 작은 임대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는 소율의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듣자 더 실감났다. 학교 기록에 따르면 정 비서가 계속했다. 소율은 매우 똑똑하고 성적이 우수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녀가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추가 교육이나 과외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민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정 비서, 내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구로초등학교에 기부를 하고 싶어요. 새로운 컴퓨터 랩, 도서관, 확장, 그리고 방과 후 프로그램 기금을 마련하고 싶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진행할까요? 아니요, 익명으로 해주세요. 항상 그렇듯이. 다음 날 민호는 처음으로 중요한 회의를 건너뛰었다. 그는 정 비서에게 갑작스러운 개인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실 그는 구로구의 동네 축제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다시 평범한 옷을 입고 렌트한 차로 그곳에 갔다. 축제는 작은 공원에서 열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음식 부스를 설치하고 작은 무대를 세우고 전통 게임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세련되지 않았지만 따뜻함과 진정성이 넘쳤다. 민호는 조용히 축제에 합류했다. 그는 음식을 사고 게임을 구경하고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이 익명성을 즐겼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어제 만났던 노인이었다. 와주셔서 기쁩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축제네요. 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가진 것을 나누는 법을 알고 있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민호는 무대 근처에서 소율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춤을 추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저 아이를 아세요? 노인이 물었다. 민호의 시선을 따라가며.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행복해 보여서요. 박소율이에요. 정말 특별한 아이죠.
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가정 중 하나인데도 항상 밝고 친절해요. 어머니는 2가지 일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세요. 민호는 침을 삼켰다.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하지만 그들은 강한 가족이에요. 서로를 위해 항상 거기 있죠. 노인은 민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사실 당신이 우리의 익명의 후원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민호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의 옷은 평범해 보이지만 당신의 손목시계는 평범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말투, 당신의 태도, 당신은 사업가예요. 성공한 사업가. 그리고 당신은 우리 동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민호는 불안해졌다. 제가 그저... 노인은 웃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밀은 지킬게요.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이 한 일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민호는 안도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물론이죠. 하지만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우리 동네인가요? 서울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왜 하필 이곳인가요? 민호는 소유를 바라보았다. 그냥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노인은 그의 시선을 따라갔다. 소율이 당신을 도운 적이 있나요? 민호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죠? 그 아이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눈에는 감사함이 보여요. 그녀를 볼 때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우리 모두의 작은 천사예요. 네,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그래요. 한 달이 지났다. 구로구의 작은 동네는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었다. 커뮤니티 센터는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고 새로운 놀이터는 매일 아이들로 가득 찼다. 학교에는 새로운 컴퓨터 랩이 설치되었고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가 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익명의 기부자 덕분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그를 구로의 천사라고 불렀다. 그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다. 민호는 이 모든 변화를 즐겼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구로구를 방문했다. 그는 변장을 하고 다녔지만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그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정체를 묻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그의 회사 생활도 변화했다. 민호는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직원들의 복지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니셔티브를 크게 확대했다. 이것은 일부 이사회 구성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했지만 직원들의 사기와 생산성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사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 비서가 어느 날 오후 그의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가 물었다. 구로초등학교의 박소율 학생이 전국과학경진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부한 새 컴퓨터 랩에서 그녀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민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어떤 프로젝트였어요? 환경 오염 감소를 위한 지역사회 솔루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녀는 지역 하천 정화를 위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창의성과 실용성에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민호는 가슴이 자랑스러움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아이가 성공한 것처럼 기뻤다. 축하 선물을 보내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어떤 선물을 보낼까요? 정 비서가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다. 전국 최고의 과학 캠프 참가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녀의 가족을 위한 특별한 무언가도요. 완벽합니다. 익명으로 보내드릴까요? 네, 항상 그렇듯이. 그날 저녁 민호는 자신의 익명성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소율과 그녀의 가족을 알고 싶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그는 구로구의 새 커뮤니티 센터 개관식에 참석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축하 분위기가 가득했다. 민호는 군중 속에 섞여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개관식 연설이 시작되었다. 지역구청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오늘은 우리 구로구의 특별한 날입니다. 이 아름다운 커뮤니티 센터는 우리 동네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익명의 후원자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정체를 모르지만 그의 관대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중이 박수를 쳤다. 민호는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그리고 이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구청장이 계속했다. 우리는 작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구로초등학교 학생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무대 위로 아이들이 올라왔다. 그들 중에는 소율도 있었다. 그녀는 앞줄 중앙에 서 있었고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였다. 민호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작은 행동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소율이 마이크를 들었다. 우리는 우리의 천사에게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당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제 꿈은 언젠가 당신을 만나서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기 있는 사람 강민호 아니야? SK그룹의 CEO? 그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민호는 무대 앞에 서서 소율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안녕 소율아. 소율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 주 전 넌 기차, 선로에서 한 남자의 생명을 구했어.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남자는 전화에 너무 집중해서 주변을 보지 못했어. 네가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소율의 눈이 커졌다. 그 아저씨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였어. 그리고 네가 그날 한 일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 군중이 놀라움의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당신이 우리의 천사였군요. 구청장이 말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천사는 소율이에요. 그녀가 먼저 저를 구했어요. 저는 그저 그 친절을 돌려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소율은 무대에서 뛰어내려 민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주저없이 그를 껴안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그녀가 말했다. 우리 동네를 도와주셔서.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아니, 내가 고마워. 넌 내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그 순간 박미영이 군중 속에서 나왔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소율아, 무슨 일이니? 그녀가 물었다. 소율은 흥분해서 말했다. 엄마, 이 아저씨가 바로 제가 기차 선로에서 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우리 동네를 도와준 천사였어요. 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인가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입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원히 당신의 딸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TV에서 이 유명한 사업가를 본 적이 있었다. 그가 자신들의 작은 동네에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왜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다. 왜 이 모든 일을 하셨나요?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날 당신의 딸이 저를 구했을 때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무조건적인 친절을 경험했습니다. 소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저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가치에 집중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돈, 권력, 성공, 그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강 사장님. 당신이 우리 동네를 위해 한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감사드려야 합니다. 민호가 대답했다. 당신의 딸이 저를 구했고 이제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했다. 그의 정체는 이제 공개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구로구를 돕는 일을 계속했다. 그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지역 사업체들을 지원했으며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그는 특히 소율과 그녀의 가족과 가까워졌다. 그는 미영이 더 나은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소율과 그녀의 동생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공했다. 그는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했다. 회사에서도 민호는 새로운 비전을 추진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회사의 핵심 가치로 만들었다. 처음에는 많은 이사들이 반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변화가 회사의 이미지와 직원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정말 변했어요. 정 비서가 어느 날 말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정말로 변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장님을 위해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도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 비서.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고마워요, 모든 것에 대해. 민호는 이제 매주 토요일을 구로구에서 보냈다. 그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비즈니스와 리더십에 대해 가르쳤다. 소율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필기했다. 그녀의 눈에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 소율아,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가 어느 날 수업 후에 말했다. 너는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니? 소율은 잠시 생각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민호 아저씨처럼요. 어쩌면 의사나 교사가 될 수 있을까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너는 무엇이든 될 수 있어, 소율아. 그리고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항상 너를 응원할 거야. 소율은 밝게 웃었다. 고마워요, 아저씨. 아저씨는 제 두 번째 아빠 같아요. 민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1년이 지났다. 구로구의 작은 동네는 완전히 변모했다.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도서관을 이용했다. 아이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환경에서 시간을 보냈다. 실업률은 크게 감소했고 범죄율도 마찬가지였다. 민호의 평판도 변화했다. 과거에는 그가 냉혹한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이제 그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선가 중 한 명이 되었다. 그의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 국제적인 상을 수상했고 그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기업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는 이제 구로구 주민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었다. 특히 소율과 그녀의 가족과 가까워졌다. 그는 이제 그들을 자신의 확장된 가족처럼 여겼다. 민호 씨,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겠어요? 미영이 물었다. 그녀는 이제 민호의 회사에서 지역사회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개의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었고 이제 그녀의 열정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활용하는 일을 했다. 물론이죠. 민호가 대답했다. 그는 문서를 읽고 서명했다. 그것은 구로구의 새로운 청소년 센터를 위한 자금 승인이었다. 소율이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요? 그가 물었다.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과학 선생님이 그녀가 국가과학 올림피아드에 출전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어요. 그거 정말 훌륭한 소식이네요. 그녀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네. 그리고 그것은 모두 당신 덕분이에요, 민호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소율은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소율은 항상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단지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것은 모든 아이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영은 따뜻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호 씨. 민호는 약간 부끄러워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여전히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다. 특히 진심 어린 칭찬에는. 그날 저녁, 민호는 소율과 그녀의 가족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는 이제 구로구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 그의 강남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그의 소유였지만 그는 거의 그곳에 가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새 집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는 특히 작은 정원을 좋아했다. 그곳에서 그는 직접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에게 새로운 종류의 만족감을 주었다. 민호 아저씨, 소율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외쳤다. 그녀는 뛰어와서 그를 안았다. 안녕 소율아, 그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우리는 오늘 화학 실험을 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녀는 흥분해서 말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제가 과학 올림피아드에 나가야 한다고 하셨어요. 네, 엄마가 말해줬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소율의 동생 준호도 따라 들어왔다.
그는 이제 8살이었고 축구에 열정적이었다. 민호 아저씨, 이번 주말에 제 경기 보러 오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당연하지, 준호야. 내가 언제 내 경기를 놓친 적 있니? 미영이 마지막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 씨가 우리 동네에 온 지 정확히 1년이 되었어요. 민호는 놀랐다. 정말요? 벌써 1년이 지났나요? 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미영이 대답했다. 당신이 우리 삶에 가져온 모든 변화에 감사드립니다. 민호는 깊이 감동받았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사실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은 당신들이에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학교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했고 미영은 커뮤니티 센터의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했다. 민호는 그저 듣고 웃었다. 그는 이 순간들을 소중히 여겼다. 식사 후 소율이 그에게 다가왔다. 민호, 아저씨, 질문이 있어요. 그녀가 진지하게 말했다. 물론이지, 소율아. 무엇이든 물어봐. 아저씨는 왜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행했어요? 민호는 놀랐다. 그는 소율이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결심했다. 글쎄, 소율아, 그건 내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야. 그가 대답했다. 나는 돈과 권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것들은 내 삶을 텅 비게 만들었지. 나는 친구도 없고 가족과도 소원해졌고 내 주변 세계와의 연결도 잃었어. 그런데 이제는 행복하세요? 소율이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는 정말 행복해. 왜냐하면 이제 나는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 그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가 맺는 관계, 우리가 나누는 순간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야. 소율은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저씨는 이제 진짜 부자네요. 민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네, 소율아. 내 말이 맞아. 나는 이제 진짜 부자야. 그날 밤 늦게 모두가 떠난 후 민호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 대해 생각했다. 한때 그는 오직 돈과 권력만을 추구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의 실패의 대가로 이루었다. 그는 자신이 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나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파문을 일으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진정한 행복이 나눔과 사랑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회사에 일찍 도착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회사의 사회적 임팩트를 더욱 확대하고 싶었다. 그는 한국 전역의 소외된 지역에 구로구와 같은 커뮤니티 센터를 건설하는 대규모 이니셔티브를 계획하고 있었다. 사장님, 이사회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정 비서가 알렸다.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박준호가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민호,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그가 말했다. 물론이지, 준호. 무슨 일이야?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일부 이사들이 너의 최근 결정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어. 그들은 회사가 너무 많은 자원을 사회 프로그램에 쏟아붓고 있다고 생각해. 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투자는 우리 회사에 더 큰 가치를 가져올 거야. 우리는 이미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의 증가를 보고 있어. 우리 브랜드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소비자들은 우리의 사회적 책임에 응답하고 있어. 나도 그걸 이해해.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몇몇 이사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하고 있어. 그들은 더 빠른 결과를 원해.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들에게 인내심을 가지라고 말해주어. 좋은 일은 시간이 걸려. 그리고 만약 그들이 정말로 불만족스럽다면 나는 기꺼이 사임할 준비가 되어 있어. 내 원칙을 타협하지는 않을 거야. 준호는 놀랐다. 그 정말로 그렇게 할 거야. 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나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아. 그리고 그것은 분기별 이익이 아니야. 준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알겠어. 내가 이사들에게 설명할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네가 자랑스러워, 민호. 넌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 고마워, 준호. 그날 오후 민호는 구로초등학교를 방문했다. 그는 이제 정기적으로 아이들에게 특별 강의를 했다. 오늘의 주제는 성공의 진정한 의미였다. 교실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그를 환영했다. 그들은 이제 그를 민호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가 인사했다. 오늘은 성공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성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한 소년이 손을 들었다. 많은 돈을 버는 거요. 다른 아이가 말했다. 유명해지는 거요. 세 번째 아이가 덧붙였다. 좋은 직업을 갖는 거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들도 성공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종류의 성공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소유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앞자리에 앉아 열심히 듣고 있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작은 친절한 행동으로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소율이 그에게 다가왔다. 민호 아저씨, 저도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호는 놀랐다. 나처럼? 왜? 아저씨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아저씨는 우리 동네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민호는 소율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소율아, 넌 이미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넌 자연스럽게 옳은 일을 해. 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것을 절대 잃지 마부. 소율은 밝게 웃었다. 약속할게요, 아저씨. 민호는 그 순간 자신이 이 작은 소녀에게서 배운 것이 그가 그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어떤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순수함, 그녀의 직관적인 친절함, 그녀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들은 그가 다시 배워야 했던 교훈들이었다. 5년이 흘렀다. 구로구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활기차고 살기 좋은 지역 중 하나가 되었다. 한때 가난하고 소외된 동네였던 곳이 이제는 강한 공동체 의식과 번영하는 지역 경제를 가진 모델 지역이 되었다. 다른 도시들이 구로 모델을 연구하고 복제하기 시작했다. 민호의 회사도 번창했다. 처음에는 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새로운 사회적 책임 중심 접근법에 의심을 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실제로 비즈니스에 유익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직원 만족도가 높아지고 인재 유치가 쉬워졌으며 소비자 충성도가 증가했다. 회사는 이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였다. 민호 자신도 변화했다. 그는 더 이상 젊고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5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그의 머리카락에는 흰색 가닥이 있었고 그의 눈은 따뜻함과 경험을 반영했다. 그는 여전히 회사를 이끌었지만 많은 시간을 자선 활동과 멘토링에 할애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개인 생활에 있었다. 3년 전 민호와 미영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우정은 점차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고 결국 사랑으로 변했다. 그들은 1년 전에 결혼했다. 이제 그들은 소율, 준호와 함께 구로구의 편안한 집에서 살았다. 민호는 마침내 항상 갈망했던 가족을 찾았다. 민호, 씨, 서두르세요. 우리 늦을 거예요. 미영이 아래층에서 불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소율의 고등학교 졸업식이었다. 그녀는 이제 15세였고 서울 최고의 과학 고등학교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곧 내려갈게요. 민호가 대답했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소율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이것을 준비해왔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그는 가족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미영은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있었고 준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소율, 그녀는 눈부셨다. 학생 가운을 입고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우아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처음 만났던 작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지적이고 자신감 있는 젊은 여성이었다. 우와,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답구나. 민호가 말했다. 그는 이제 소율과 준호를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했다. 그들은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의 유대는 실제 부모와 자식 간의 유대만큼 강했다. 소율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고마워요, 민호 아저씨. 자, 가자. 오늘은 내 큰 날이야. 민호가 말했다. 그들은 함께 채올랐다. 민호는 여전히 고급차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실용적인 가족용 차량이었다. 그들이 고등학교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이미 가득 차 있었다. 졸업식은 감동적이었다. 소율은 학생 대표로 연설을 했고 그녀의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교육의 중요성, 꿈을 추구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저는 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민호는 눈물을 참으며 그녀의 연설을 들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감탄했다. 그녀는 항상 똑똑하고 친절했지만 이제 그녀는 진정한 리더였다. 졸업식 후 그들은 가족 식사를 위해 좋아하는 레스토랑으로 갔다. 식사 중에 민호는 목을 가다듬었다. 소율아,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 그가 말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소율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아름다운 골드 목걸이가 있었다. 펜던트는 천사 모양이었다. 이건 그녀가 속삭였다. 네가 나의 천사였던 것처럼. 민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이제 네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천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그는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설립한 재단에 대한 서류야. 소율의 천사들이라고 불러. 이 재단은 한국 전역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이사회 의장이야. 소율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돼. 민호가 대답했다. 넌 이미 행동으로 모든 것을 보여줬어. 그리고 이제 너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미영은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민호 씨.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나는 그저 소율에게서 배운 교훈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준호는 자랑스럽게 누나를 바라보았다. 누나,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소율은 동생을 안아주었다. 넌 이미 놀라운 사람이야, 준호야. 그리고 네가 어떤 사람이 되든 우리는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민호는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미영이 나와 그의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저 얼마나 행운아인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6년 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진정으로 부자가 되었어요. 미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가 행운아예요.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내가 행운아예요. 소율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텅 빈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미영이 말했다. 오늘 소율의 연설이 자랑스러웠어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민호가 동의했다. 그녀는 멋진 의사가 될 거예요. 그녀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미영이 말했다. 당신의 열정, 당신의 결단력,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당신의 욕망. 민호는 웃었다. 그녀는 당신을 더 많이 닮았어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친절함, 당신의 무조건적인 사랑. 미영은 그에게 기대어 속삭였다. 우리는 좋은 팀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팀이죠. 그가 대답했다. 다음 날 민호는 일찍 일어나 사무실로 갔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3일만 회사에 가고 나머지 시간은 자선 활동과 가족과 함께 보냈다. 그는 점차 회사 운영을 젊은 경영진에게 이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산이 단지 성공적인 기업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즈니스 모델이기를 원했다. 사무실에서 그는 정 비서에게 인사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와 함께 일했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회사의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의 이사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정 이사, 그가 인사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9시에 이사회 미팅, 11시에 새로운 사회적 기업 투자에 관한 미팅, 그리고 오후에는 소율의 천사들, 재단 첫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완벽해요. 그가 말했다. 준비되어 있나요, 스마? 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것은 더 이상 한때의 미니멀하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따뜻하고 환영받는 느낌이 들었다. 벽에는 소율과 준호의 사진, 쿠로구 주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미영과의 결혼식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소율이 어렸을 때 그려준 그림이 액자에 담겨 있었다. 그것은 두 개의 천사를 그린 것이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아침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때 이 도시를 정복하려고 했다. 이제 그는 단지 그것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었다.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소율이었다. 민호 아저씨, 오늘 재단 미팅에 갈 준비 됐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물론이지, 소율아. 넌 준비됐니? 네. 저는 이미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지방의 소외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요. 민호는 미소를 지었다. 기대되는구나. 내 비전을 듣고 싶어. 고마워요, 민호 아저씨. 모든 것에 대해서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기회를 절대 갖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소율아. 네가 나에게 준 것이 내가 내게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넌 나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어.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이야.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변했는지 종종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소녀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이었다. 그날 오후 소율의 천사들 재단의 첫 이사회가 열렸다. 회의실에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과 자선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모두는 소외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일하기로 약속했다. 소율은 회의를 이끌었다. 1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감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말했다. 그녀는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다. 민호는 뒤에 앉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보다 더 나은 리더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사업적 지혜와 깊은 공감 능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진정한 선함을 가지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호는 소율에게 다가갔다. 잘했어, 소율아.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소율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민호 아저씨. 저는 그저 당신에게서 배운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네가 나에게 가르쳐 준 거야. 넌 항상 나의 선생님이었어. 그들은 함께 회의실을 나왔다. 밖에서 미영과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미영이 물었다. 놀라웠어요. 민호가 대답했다. 우리 딸은 천재예요. 소율은 부끄러워하며 웃었다. 아저씨가 과장하고 있어요. 전혀 아니야. 민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넌 특별해, 소율아. 넌 항상 그랬어. 그리고 네가 이 세상에 가져올 모든 변화를 생각하면 나는 희망으로 가득 차. 그들은 함께 건물을 나와 햇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민호는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아내, 똑똑하고 열정적인 딸, 재능 있고 친절한 아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알았다. 그들이 차로 걸어가는 동안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것은 완벽하게 맑은 파란색이었다. 그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마침내 그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았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한 작은 천사 덕분이었다. 그의 삶을 영원히 바꾼 한 작은 소녀.